인수위 업무 보고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청와대 내에 있는 유적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청와대 개방을 상정해둔 문화재청의 업무 보고였습니다. 요거에 민주당 일각에서 반발을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이것도 참 김영주 의원님 뭐랄까요? 미묘한 기싸움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걸 왜 하라는 대로 다 협조해 주냐 뭐 이런 기싸움이잖아요. 근데 요 장면이요. 문화재청이 인수위에 조선시대의 왕 낳은 후궁의 위패를 모신 칠궁, 흥선대원군이 만든 정자 오은정, 보물로 지정된 석불 좌상. 청와대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요거를 개방 시에 어떻게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이럴 수 있다.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 개방 효과가 연간 2천억 원이 된다. 그럼 청와대 개방 쪽에 상당히 방점을 둔 거죠. 자, 민주당에서는 부안해동한 발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불편한 거예요. 저게. 안 그래도 청와대 개방에 좀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이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까지 또 부안해동이다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저는 뭐 그동안에 이제 사실 관료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안과 B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보안 내도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플랜을 다 짜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청와대 개방하니까 청와대 안에 문화재 문제. 그리고 저도 조금 더 아쉽게 생각한 게 윤석열 당선자께서 왜 청와대 개방하는 것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개방의 가치, 그 안에 있는 문화재의 활용, 그다음에 청와대 안에 있는 안보 시스템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정부의 자산으로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 단순히 개방하면 인기 오른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당연히 청와대 안에는 9세기부터 다양한 우리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오,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총리 공간에도 그런 문화재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재청 자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에 대한 개방하면서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거냐, 그에 대한 어떤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개방됐을 때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뭐 개방을 협조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수위와 처음부터 단계적인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가 제가 좀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전략적 사고의 부재예요. 솔직하게 당선자까지의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과 실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해서 그리고 현 정부의 협조를 구해서 가져가야 된다. 가령 국방부로 가더라도 2, 3층은 현재 장차관이 쓰고 있고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 청문회까지도 2, 3개월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3층을 부분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당장 직무실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개편 방안들을 올려야 돼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인수위 측에서 당선자께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소통 구조의 방식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내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다. 개방이 되면은 좀 한번 개인적으로는 가서 꼭 보고 싶네요. 제가 또 예전에 동아일보 문화부에 있을 때 또 문화재 담당 기자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서 또 궁금해, 관심이 가네요.